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뭐냐면은 말을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부담스러워요. 말은 빨라야 되잖아요.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에게 있어서 for라고 하는 게 you look young for your age라고 하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사실 이제 그 학습 저도 댓글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은 어떤 외국인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런 for를 이해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 100번 따라 읽고 자꾸 입이 근육이 움직이게 만들면 된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늘어요. 특히 한국 환경에서는 매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쓰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제가 강사로서 또 작가로서 제 최고의 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저는 필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Magnolia will unfold it all 이라는 이건 여러분들이 필사하지 마세요. 어려운 책이에요. 너무 영어가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근데 제 정도 수준에서 하면 너무 도움이 돼요. 이걸 필사를 정말 즐겨합니다. 저는. 책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예, 다 뺏겨졌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보다는 저는 그냥 워드를 합니다. 예, 저는 워드도 효과가 물론 손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막 이건 좀 그래서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나 초보는 제 김재우 영어회화 책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뭐 이 광고할 필요 없이 이 얘기 아니더라도 이거를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 어떤 문장을 발췌를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아까 다이소 한번 예전 영상에서 다이소 있습니다. 다이소가 가격은 저렴해도 제품은 나름 쓸만하잖아 이러면 입으로 하면 좋죠. 하지만 꼭 베껴 써야 돼요. 자꾸 저거 버릇 하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 다이소 has pretty good products. 끊고 for 그 다음에 it's low prices. 그럼 저거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pretty를 빼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s low prices의 low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할 때는 이게 순삭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적다 보면 내가 어떤 거를 빠뜨리고 영어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제가 제일 영어 자신감 많이 늘었던 원어민하고 카톡을 통해서 제가 영어 많이 늘었어요. 니콜라스 쌤하고도 이제 카톡 하다 보면 적을 때는 고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용건을 얘기할 때 나는 처음에 실수라기보다 평소에 썼던 거 이건 좀 이상해 근데 I contacted you 너에게 연락했대 이상해요. 약간 여기서는 맞다 해놓고 지우는 거예요. 보내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맞다 용건 얘기할 때는 I just wanted to 고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느는 재미를 좀 느껴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은 말에 너무 방점을 강하게 두시면 곤란할 것 같아. 재미도 없어지고 자꾸 실수할까 봐 두렵고 입 안 떼게 되는데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필사를 통해서 적어보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필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책을 뵙게 쓰면 너무 좋지만 부담스럽거든요. 한 페이지 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런 회화책의 대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하루에 5개씩 100개 적는 거예요. 100개 적는데 필사할 때는 그래도 문장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Daiso has pretty good products for its low prices라고 의미 단위가 2개 정도로 쪼개지는 걸 적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미 단위가 있어야지만 흐름을 탈 수 있어. 그냥 Daiso has good products 요거는 완기초 분들. 기초 중에서도 조금 이제 중급으로 넘어갈까 말까 아직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런 사람은 2개의 의미 단위가 좋아. 제가 해보니까 Daiso has pretty good products 끊고 for its low prices 이렇게 하면 되게 영어가 빨리 늘어요. 영어 스피킹을 잘한다는 것은 즉석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몸에 익은 문장을 꺼내 쓰는 건데 필사가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필사를 해놓고 자기가 수정해서 외우는 것이 암기 효과도 더 크고 실제 리얼 라이프 상황에서 튀어나올 확률이 10배, 20배 높아져요. 여러분, 필사를 하면요. 우선 어순이 잡혀요. 문장이 어순이 잡혀. 우리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다르죠?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동사.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부터 이미 확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스피킹을 잘하고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덩어리별로 쭉쭉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의자 제가 좀 뭐 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될까 할 때 Do you mind if, do you mind if까지가 쭉 나와야 됩니다. 청크 덩어리라고 그래요. 덩어리. 이 청크 단위가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려서 필사는 결국 말하기와 쓰기의 공통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급자, 기초자들은 필사를 통해서 목표나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감각 만들기입니다. 아, 영어 문장이랑 일이 생겼구나. 재호쌤이 아무리 영상에 나왔어도 뭐 사형식이 어떻다든지 뭐 주어 잡기 어떻다. 그래, 아무리 해도 뭐 속이 경일 끼고 뭐 기본동사 중요해도 뭐 걘 뭐 아무 소용없더니만 내가 받아 적어 보니까 영어라는 게 주어를 이렇게 잡아야 동사 get이 나오고 hav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구나를 스스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감각이 몸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학습자들의 목적이에요.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 데이 41에 여기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while you were in Austral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know how much I enjoy Shiraz? 와인의 품종이겠죠? Shiraz. 그 다음에 Now I feel like I have to get you something. 마지막 문장은 뭐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Jap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쌤, 2, 3, 4의 문장은 좀 짧은데 첫 번째 문장은 저희가 필사하기에 너무 길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문장의 길이에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초급 학습자들이 필사를 어떻게 하느냐? 1번, 총 4문장을 두세 번 읽고 해석하기가 1번입니다. 해석하기. 그리고 4문장 전체 스토리 파악하기.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눈으로 지그시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스토리 파악하기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때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미리 찾아도 무방. 미리 찾아야 돼요. 필사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그때 충동을 느껴가지고 구글이나 챗GPT에 단어 검색을 해보면 필사의 흐름이 다 끊어집니다.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단어나 이런 걸 찾아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한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나누기. 이게 크게 봤을 때 2번입니다. 한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문장을 한 덩어리씩 인식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스피킹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능하다면 필사를 할 때는 뭐다? 입으로 중얼거리며 필사하기. 중얼중얼 속삭이면서 필사하기. 필사를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쌤? 필사하면 끝? 아니고 원문과 다르게 쓴 것, 빠뜨린 것 빨간색으로 수정 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가능하다면,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 4문장, 오늘 지금 방금 소개한 4문장은 암기하고 주무시기. 이게 이제 총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이 벅차면 이건 나중에 하시거나 좀 밀어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주 2, 3에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루틴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가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가시적 효과. 근데 2, 3회 벅차요. 이러면은 주 1회로 줄여야 되는데 2, 3회 하면 좋긴 합니다. 20분 내지 30분 정도 잡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이 4가지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어떠한 의미 단위로 끊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while you were in Australia. 자, 제가 어떤 의미 단위로 끊고 있죠? It was so kind of you 끊고 to get me a bottle of wine 끊고 while you were in Austral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청크가 발생했어요. 그럼 해석부터 하면 지난번에 호주 가셨을 때 저한테 와인 한 병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4문장을 다 해석을 하고 의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크를 나눴잖아요. 어디까지? It was so kind of you. 여기까지. 왜 이렇게 청크를 나눠서 이거를 보고 필사를 해야 되냐, 베껴쓰기를 해야 되냐면 실제 이 필사 연습이 말할 때 그 습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so kind of you. 이렇게. 그리고 와인을 사다 줬다를 to get me a bottle of wine.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to get me 하고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단어씩 끊어가지고 필사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필사가 아니야.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나아. 의미 청크가 3단어가 될 수도 있고 4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의미 단위로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while you were in Australia. 이렇게. 그러면 쌤, It was so kind of you를 보고 적었는데 틀렸어요. It was so에서 so를 빠뜨리고 It was kind of you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It was so kind you라고 해서 of를 빠뜨렸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거거든요. 필사의 첫 번째 목표는 청크 단위로 의미가 쭉쭉 나오게 눈에 몸에 각인시키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정 다 하고 나서는 틀린 거라든지 빠뜨린 걸 빨간색으로 채워넣거나 고쳐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잘 적는데 기능어들, so라든지 of 이런 걸 자꾸 빠뜨리는구나 하는 awareness,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o get me a bottle of wine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me를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get a bottle of wine 하면 의미가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와인을 사줬다는 뜻이 안 되기 때문에 me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필사를 한 다음에 채워 넣고 이 문장을 외우는 것과 김재우의 영어야백 케이스 이진 포인트 문장을 그대로 눈으로 필사를 안 하고 보고 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필사를 해놓고 자기가 수정해서 외우는 것이 암기 효과도 더 크고 실제 리얼 라이프 상황에서 튀어나올 확률이 10배, 20배 높아져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따라서 귀찮더라도 느리게 읽고 천천히 읽고 깊이 읽고 조밀조밀하게 읽어서 필사를 통해서 스피킹을 늘리는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while you are in Australia 같은 경우에 더더욱 틀리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시켜봤거든요. while you are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you are라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필사를 할 때 it was so kind of you를 쓰면 몇 번 보고 그럼 필사해야 되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나. 근데 it was so kind of 하면 바로 적어. 중급 이상은 바로 생각나. 근데 완기초 분들은 3번, 4번 봐도 기억이 안 나거나 다시 볼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는 하면 안 된다? 한 단어 보고 it 적고 또 보고 was 적고 또 so 보고 이거는 필사 안 해도 돼.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기초자들이라도 4단어 정도의 의미 단위로 끝에 5번 봐도 상관없습니다. It was so kind of, it was so kind of 중얼중얼 하면서 it was so kind of, it was so kind of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면 이분이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와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저펜, 일본으로 여행 가는데 혹시 뭐 사다 드릴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 문장은 Is there anything? 여기까지 하나의 청크 덩어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Is there anything? 끊고 You want from Japan? 이게 또 하나의 의미단위죠. 사실 더 잘게 끊으면 you want인데 정말 쌤 저는 완전 영어 초짜예요 하는 사람은 you want에서 끊어도 괜찮습니다. 2단어 정도는. 왜냐하면 그래도 의미단위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you want from Japan까지 기억해서 적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때 여기서도 뭔가 틀리거나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중급 학습자들도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중급 학습자들의 목표는 달라야 돼요. 기초 학습자들에게 필사는 영어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혹은 청크 단위로 내가 끊어 읽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스피치까지 연결시키겠다가 목표라면 중급이나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학습자들은 목표가 뭐다? 아는 문장을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확장하기입니다. 이게 저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예요. 아는 문장, 즉 눈으로 보거나 들었을 때는 아는데 내 입에서는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는 확장하는 게 중급, intermediate 내지는 upper intermediate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필사 방식은 중급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2가지입니다. 기초 학습자들이 한 걸 그대로 해도 돼요. 중급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가능하다면 한 문장 전체를 2, 3회 소리 내어서 읽고 기억해서 한 문장을 통째로 필사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 제시한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중급의 초입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 문장 다 필사하는 게 좀 벅차요.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while you were in Australia 하면 정말 upper intermediate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벅차다면 와인까지 끊는 게 좋아요.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까지 끊고 while you are in Australia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다음 3문장 정도는 intermediate이라고 스스로 판단되는 사람은 You know how much I love, how much I enjoy Shiraz 이런 것은 그대로 다 기억해서 한 문장을 통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핵심 표현만 다시 쓰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표현은 뭐냐? It was so kind of you to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핵심 표현은 뭐다? 그렇죠. I feel like I have to 이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핵심 표현은 뭐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여기까지가 핵심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딱 적어놓고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뒤에. 필사의 확장 버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와인 한 병 사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사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확장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뭐죠? It was so kind of you to help me mov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머리가 조금 아프고 시간이 걸리는 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 It was so kind of to do some what?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help me move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 골치 아파요 쌤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은 아사리 일본이었잖아요. 본문은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Japan? 좀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맞다. 내가 지난주에 다음 달에 오사카 간다. 오사카 가는데 내가 친구한테 이 말 한다고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Osaka? 라고만 해도 또 한 번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힘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뭐 재팬이나 오사카 똑같은 걸 고고꼴랑 바꾼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저러나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되게 커요. 필사는 문장을 단순히 외우는 연습이 아니에요. 그동안 암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도 있고 잘 안 외워진다는 분이 있는데 암기가 상당히 빨리 되고 오래 남는 방법이 필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다? It was so kind of you를 제 책에 있는 걸 그래도 눈으로 읽고 외우는 것은 오래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필사를 해서 so를 빠뜨리고 of를 빠뜨리는 것을 빨간색으로 채운 다음에 암기하면은 훨씬 빨리 외워지고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영어 스피킹을 잘한다는 것은 즉석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몸에 익은 문장을 꺼내 쓰는 건데 필사가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진짜예요. 진짜. 스스로를 중급 혹은 어중간한 중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눈으로 빠른 속도로 봤을 때 쉽다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내가 원어민 만나서 그 문장이 나올 것이냐?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이러한 문장의 필사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필사 효과가 극대화되고 필사가 나중에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형이라든지 어순, 영어가 생긴 모양을 몸속이 흡수하는 게 목표고 이 필사를 통해서 청크, 의미 덩어리로 필사를 하는 연습을 반복해 놓으면 실제 원어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의미 덩어리로 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도 많이 줄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 그래서 모국어를 배울 때 언어 민감기 때 언어를 픽업, 자연 습득하는 것을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고 그 효과를 30%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필사의 장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통번역대학원 중에 특히 번역대학원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참 필사를 많이 하시고 또 정제된 문형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우쌤의 한 문장 필사, 제우쌤의 두 문장 필사, 제우쌤의 단락 필사 이렇게 해서 기초와 초급 또 중급 이렇게 나눠서 필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볼 테니까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오늘은 보고만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혹은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우쌤의 한 문장 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니콜라스쌤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다가 이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저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제가 둘 다 어디에서 봐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답을 하거나 제가 제안했을 때 닉쌤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I'm okay meeting at 그 다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영작 되면 참 좋겠죠? At either place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꿔요. I don't mind 그 다음에 meeting at either place 이런 문장이 거의 뜻이 흡사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딱 두고요. 이걸 한 문장 필사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를 딱 왼쪽에 뒀어요. 기초의 중급 정도는 된다는 사람은 이 정도 길이는 저는 문장 전체 풀로 I'm okay meeting at either place.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다 기억해서 서너 번 중얼중얼 걸으면서 필사하라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왕기초요 쌤 정말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두 개 제가 청크, 의미 단위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m okay는 약간 그러니까 I don't mind로 하면 자, I don't mind 이렇게 따라 읽었어요. I don't mind, I don't mind. 그 다음에 meeting at either place, meeting at either place. 그러면 처음에 뭘 적는다 여러분 시작. I don't mind, I don't mind.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보고 meeting at either place 한번 해볼까요?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 완기초가 아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풀 센텐스. 이 정도 난이도는 풀 센텐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지 말고 중얼중얼하면서 저는 어디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해서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 이렇게 소리 계속 내는 겁니다. 한 단어마다. 알겠죠? 한 단어마다 적으면서도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장 갈 텐데, 자, 필사의 한 문장 필사는 특히나 절이 두 개로 있는 걸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지금 문장은 절이 두 개가 아니에요.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는 하나의 주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말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청크, 의미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약을 안 먹는다 하나죠. 감기 걸려도 하나죠. 그러면 주절이 약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속절이라고 해서 even when이라고 하는 절이 감기 걸릴 때조차도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I don't take medicine. 그 다음에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필사 효과가 극대화되고 필사가 나중에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 길지 않은 한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 주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의미단이 뭐라고요? 저는 약 안 먹어요. 언제? 감기 걸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네다섯 문장을 연거푸 필사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까 나온 I don't mind meeting at either place도 좋습니다. 왜냐? I don't mind가 하나의 덩어리고 meeting at either place가 하나의 덩어리인 두 개의 의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초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주절과 종속절이 짧게 붙어 있는 걸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I don't take medicine even when I have cold. 그러면 이제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필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I don't take medicine. 중얼중얼 하면서 그 다음에 카마까지 찍는 연습을 하시고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숙달이 되어서 지금 안 틀렸지 만약에 이 문장을 처음 봤다 제가. 그러면 저는 분명히 even을 빠뜨릴 확률도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when I have a cold도 when I catch a cold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여러분 그 필사에 들어가면 이런 걸 계속 다르게 쓰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atch a cold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원문이 even when I have a col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빨간색 펜으로 다 적고 나서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는 사람은 I don't usually take medicine이 원래 원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낄까 봐 뺐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해주시는 게 좋은데 분명히 실제로 이 문장을 I don't usually take medicine이라고 세 번 중얼중얼하고 필사를 해도 usually를 빠뜨리고 I don't take medicine이라고 이렇게 적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usually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입니다. 긴 필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필사인데 깁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예전 한국 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미국인이 다른 미국인 동료에게 요번에 회식 간 다음에 그 한국 그 직장 저기 동료분들하고 그러면 누가 술 한 잔 소주 한 잔 해라 그러면 거절하면 안 돼.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영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영어를 보여드리면 You can just say no. 거절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You can just say no.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지금 그냥 한국말만 보고 영어 밑에 써 있는 거 거의 대충 봐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수준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스피킹이 좀 느리더라도 원어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 문장을 이제 봤어요. 집에서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You can just say no. 너는 거절하면 안 된다. 언제?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누가 당신에게 술 한 잔을 offer, 권하면. 자, 보세요. 가장 좋은 한 문장 필사는 뭐다? 주절의 의미 덩어리 하나와 종속절의 의미 덩어리 하나가 맞물려서 한 문장을 구성할 때 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just say no.
해볼까요? You can just say no.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근데 쉽지가 않아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여러분 김재우 영어회화백 시리즈, 김재우 영어회화 시리즈 책 보고 특히나 기초회화나 기본동사 예문 보고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 입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중급 혹은 어중간한 중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눈으로 빠른 속도로 봤을 때 쉽다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내가 원어민 만나서 대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장이 나올 것이냐?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이러한 문장의 필사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진짜 어중간한 중급은 필사를 통해서 그 중급의 정체기를 완전히 뛰어넘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느리게 읽기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쑥 봐버리면 해석되네 넘어가. 이렇게 됐던 것들이 필사를 막상 해보니까 틀리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앞에 문장 아까 전에 저랑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You just가 아니고 can't. 보세요. just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저도 아까 전에 원문에는 just의 위치가 can't 다음이었는데 지금 you just ca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순서 뒤바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you can just say no까지 적고 뒤에 게 기억이 안 나요 쌤 하면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중얼거려 볼까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해볼까요?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just를 앞에 붙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짝대기 긋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when someone offers you a drink에 이렇게 틀림없이 you를 안 넣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en someone offers a drink 아니면 when someone offer조차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문장 필사를 했어요. 두 문장 필사. 두 문장 필사는 대화문도 좋고요. 하나의 글 속에서 두 문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총 금액이 500만 원도 넘게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돈을 쓴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문장. 자, 한글 먼저 적어볼게요. 어렵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실제로 적어보는 겁니다. The whole trip cost us over 5 billion won.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문장 필사는 대화문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주고받기의 conversation의 흐름을 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총 여행 경비 500 더 들었어. 바로 영작하라면 어렵지만 모범 답안처럼 the whole trip cost us over 5 million won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게 다녀온 것 같은데 해서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의미 단위는 뭐다? The whole trip. 이거는 주어 자체가 의미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the trip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형용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번에 전체 여행 다녀온 게 이렇게 해서 the whole trip 해도 하나의 의미가 형성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집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The whole trip.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 할 때 500만 원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한다? cost 5 million won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분이 보고. 근데 원문하고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us가 있죠. 그 다음 500 더 들었다 할 때 over가 있죠. 따라서 원문하고 맞춰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us가 있어야 우리가 다녀오는데 라는 말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500 더 들었으니까 over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봐야지만 us와 over가 소중하다는 걸 알지. 이 문장만 보고 있으면 그냥 이 문장 달달 외우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달 암기가 한계가 많습니다. 남이 적은 문장을 달달 암기 눈으로 보지 말고요. 꼭 내 손으로 적어본 거 빠졌거나 틀린 것을 수정해 본 다음에 암기하는 게
좀 더 남의 얘기를 내 거화 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좀 비싼 거 같다. 너 비싸게 다녀온 거 같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군요.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거는 문장 전체가 의미 덩어리예요. It seemed, 물론 여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길이는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It seemed a bit expensive.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하다 보면 어빗을 빠뜨릴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It seemed expensive. It seemed expensive.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어빗을 넣잖아요. 그러면 책에 그냥 적혀 있던 a little bit, a bit 이런 부사들 이런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다가 내가 적고 빠뜨렸을 때 어빗은 좀이라는 말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수정해 놓으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각인의 정도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냥 문장을 있는 그대로 달달 암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 내가 원어민 만났을 때 스피킹으로 나올까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거나 아무리 제가 그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도 미심쩍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이 문장을 그대로 필사를 해보고 틀린 거라든지 빠진 걸 적어본 다음에 암기를 해주는 이 과정을 거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청취가 안 될 때 기능어가 안 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Start 이건 세게 들리는데 To start a family 이렇게 하면 뭉개져 버리거나 앞뒤 내용어에 흡수돼 버려요. 따라서 오늘 제가 시연하고 있는 이 필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급의 사람들이 정말 잘 안 늘더라. 눈으로 회화책이나 학원 자료를 보고 미드 대본을 보고 그냥 빨리빨리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를 내서 느리게 깊이 보셔야 된다, 문장을. 단락 필사가 사실 필사의 꽃이죠. 단락 필사가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필사하는 것인데 너무 길면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세 문장 정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을 먼저 한번 적어보기 전에 이거는 영어를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영문을 Daniel has a friend who recently married a woman in her 그 다음에 mid 30s. They felt some pressure to go ahead and start a family. 야, 이 문장이 좀 어렵죠? Of course, parents in their 60s and 70s 그 다음에 seem to want grandchildren. 자, 여러분 이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단락, 하나의 이야기. 이것도 아주 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필사할 때 해석부터 한번 해보라 그랬죠. Daniel has a friend. 끊고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who recently married a woman. 여기까지 끊고 in her mid-30s. 그럼 뭐죠? 다니엘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다. 그 친구는 최근에 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 여성은 30대 중반이다라는 세 가지 의미 덩어리로 돼 있죠. 그 다음 they felt some pressure. 여기까지 의미 덩어리. 부담을 느꼈다. to go ahead. 의미 덩어리. and start a family. 여기까지 세 가지 의미 덩어리. 그러면 부담을 느꼈다. go ahead라는 것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라는 뜻이에요. 뭐 start a family는 가족을 시작하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자, 물론 of course까지가 의미 덩어리고 parents in their 60s and 70s가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they seem to want grandchildren까지가 의미 덩어리예요. 그러면 60대 혹은 70대 또 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예비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손자를 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이제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 문장 필사, 두 문장 필사보다 이걸 한 문장씩 쪼개놓으면 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세 문장만 딱 되니까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필사는 그 문장 할 때만 그 문장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단락이지만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먼저 기억합시다. 다니엘은 친구가 있대요. 어떤 친구? 최근에 어떤 여성과 결혼한. 근데 그 여성은 나이대가 어떻다? 30대 중반이다. 그러면 중얼거려 볼까요? 다니엘은 친구가 있다. 시작. Daniel has a friend.
그 다음에 최근에 결혼했다. Who recently married a woman. 그 다음에 30대 중반인 in her mid-30s. 세 가지 의미죠. 자, 그러면 기초자일수록 좀 짧게 끊어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친구가 있다. 시작. Daniel has a friend. 맞죠? 최근에 한 여성과 결혼했다니까 who, 그렇죠. married a woman. 그리고 그 여성은 30대다. 해볼까요? 30대 중반이다. in her 30s. 자, 이 세 가지 의미 덩어리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화면 보면서 Daniel has a friend who married a woman in her 30s. 완벽한 문장이죠. 해석하면 다니엘은 30대 여성과 최근에 결혼했다는데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빠졌다? 최근에 얼마 전에 recently가 있었고요. 30대인데 중반이니까 mid-30s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쳐가는 맛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 그냥 recently를 남이 써놓은 책 위에 핸드아웃 위에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다가도 내가 해보니까 이 recently를 채우고 30대는 할 수 있겠는데 30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in her mid-30s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다가도 mid를 적어보니까 탁 내게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고 그 다음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자,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보시면 They felt some pressure to go ahead and start a family. 이렇게 세 가지 의미 단위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필사를 했으면 두 개로 쪼갰을 것 같아요. 어떻게? They felt some pressure가 큰 의미 덩어리. 두 번째, to go ahead and start a family.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텐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go ahead를 없애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초학습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가 뭐다? 부담을 많이 느꼈다. 부담을 좀 느꼈다. 뭐죠? They felt some pressure.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to start a fami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They felt some pressure. 해볼까? 부담을 느꼈다. Some pressur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가져야 된다 해서 가족을 시작하다. 그렇죠. Start a fam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맞춰봅니다. 보세요. They felt some pressure, start a family 하니까 문법이 깨져버렸어요. 왜? 투부정사를 이끄는 to가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to start a family에 to를 넣어주셔야지만 pressure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they felt some pressure, start a family가 아니고 to start a family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사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용어뿐만 아니라 기능어를 잡을 수 있어요. 기능어라고 하는 것은 이 투부정사에서 자 보세요. to start a family가 있다고 하면 start a family가 내용어인데 to는 기능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잡히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제 경험치를 녹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취가 안 될 때 기능어가 안 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start 이건 세게 들리는데 to start a family 이렇게 하면 뭉개져 버려요. 뭉개져 버리거나 앞뒤 내용어에 흡수돼 버려요. 따라서 이런 것까지 나중에 잘 들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제가 시연하고 있는 이 필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주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중간한 중급의 사람들이 정말 잘 안 늘더라. 그 사람들이 꼭 오늘 해보는 필사를 하셔야 된다. 그분들은 눈으로 회화책이나 학원 자료를 보고 미드 대본을 보고 그냥 빨리빨리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를 내서 느리게 깊이 보셔야 된다, 문장을. 그런 측면에서 이 트랜스크라이브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하다. 연세가 좀 있으신 이런 부모님들이 손자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Of course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러면 60, 70대의 부모님들 이러면 parents까지는 쉬운데 in their 60s and 70s까지가 의미 덩어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만약에 기초학습자들이라면 저는 seem to를 뺄 것 같아요. 그냥 want grandchildren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빼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seem to에서 뭐인 것 같다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 단위로 의미가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 중얼거리면서 계속 이 문장을 보면 안 돼. 한 3-4번 보고 눈에 익혀서 기억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parents in their 60s and 70s, parents in their 60s and 70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시작. parents in 60s and 70s. 그 다음에 뭐인 것 같다? 손자, 손녀를 원하는. 뭐죠? seem, want to, grandchildren.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필사한 거를. Parents in 60s and 70s seem want to grandchildren. 이제 원문과 맞춰보면은 뭔가 빠졌죠. 뭐가? in 60s 앞에 their 60s에 소유격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본이 뭔가 이상해. to의 위치가 seem to로 가야 되고 want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want to 이게 입에 붙은 사람은 막상 필사할 때 want grandchildren 이렇게 가지 않고 want to 이렇게 적는 사람들처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parents in their 60s and 70s seem to want grandchildren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급 학습자들은 어떻게 연습하는 것도 좋다? 요런 걸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응용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20대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 해서 people in their 20s want freedom and independence라고 응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응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따라서 필사할 때는 제가 중급 학습자들은 좀 응용도 해봐도 좋다라고 했지만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욕심을 내지 말고 있는 원문을 제대로 베껴 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긴 재우쌤의 필사 그 시연이었는데 자, 기초학습자들은 단문 필사, 한 문장 필사로 재미를 붙이자. 쌤, 한 문장 필사에서 언제 냅니까? 자, 이렇게 늘면 어떨까요? 기초학습자들은 일주일에 2회 필사를 20분 하는데 5문장 정도의 단문을 하는 겁니다. 2문장 영작은 대화문으로 할 것을 추천드린다. 이것은 바로 김재우 영어야 시리즈 통해서 다 하시면 됩니다. 김재우 기초, 기본동사 이게 기초학습자들이 하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책인 김재우 영어야 100이 사실은 대화문 필사하기 가장 좋은 책이에요. 왜냐? 한 줄에도 문장이 2-3개가 막 섞여 있고 그 다음 문장이 또 나오고 해서 필사하기에 너무 좋고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문장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들은 김재우의 영어야 100 완전히 필사 대화문을 다 하면 여러분 뭐다? 임계점을 돌파하는 느낌을 반드시 가지실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락 필사가 어쩌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잡아야 된다. 단락은 최소한 3문장 정도로 돼야 되고 그 단락 필사를 꼭 오늘 제가 한 방식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단락 필사가 부담스러운 분은 어떻다? 대화문이나 한 문장 필사로 시작하시면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필사할 때 뭐는 경계해야 된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완벽주의자들은 먼저 단어 찾아놓고 해석한 다음에 필사 시작해야지 필사하다가 단어 찾는 흐름을 끊기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필사의 큰 효과는 뭐냐? 문형이 몸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즉 미국 어린이들이 모국어인 영어를 픽업하는 것을 우리가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것인데 중간에 자꾸 단어를 찾는다고 문장의 흐름이 끊겨버리면 문형이 녹여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고 해석하기 급급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